하지만은 그거는 FTA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미국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즉 반미 투쟁의 그 일환으로서 한미 FTA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경제 성장을 발전하고 국민들을 풍요하게 하는 그런 나라치고 다 대외 개방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개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전도 있고 또 극복해야 할 과제가 오지만 그걸 잘 슬기롭게 이긴 나라들이 다 경제적인 선진 국가들이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게 북한의 대남 선동 노선 혹은 북한의 자력 경쟁 노선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폐쇄적 자력 경쟁 노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세계화라고 할까, 또 반신자유주의 이런 가지. 물론 신자유주의가 맞는 건 아니고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보다 많은 폭력 그리고 또 인간적인 자본주의하고도 친화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너무 그 신자유주의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일방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격 폭력성의 유전 및 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또 말할 필요도 없고 다 아시는 건데, 그냥 2006년 5월달에 평택 범대위에서 시위대 1000명이 그 군사시설 보호 철조망도 뚫고 또 부시고 국군 장병들을 두들기고 군인들은 오히려 막고 있는 그런 사태. 뭐 또 작년에 촛불 시위에도 보면 이런 NGO들이 많은 그 주도적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면 뭐 그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 전국 대의원 대회 같은데 그 기조연설이나 여는 말씀 이런 거 보면 다 엎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다 엎어버려야 된다. 또 총걸기 투쟁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공권력 무시 풍조를 만연시키고 있다. 폭력을 또 정당화하고 있다. 국가가 행하는 정당한 법칙 행은 정권의 폭력이고 그 정권의 불법적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위적 그 폭력 행사는 정당화된다. 자기들의 불법 폭력을 미화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보면 우리 사회에서 뭐 통일과 반통, 애국과 매국 하면서 또 이 소위 우리 사회에서 애국 우파 진영이라고 할까요? 자유민주 진영에 대해서 냉전수구 반통일 세력, 또 4대 매국 세력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자기가 아니면은 반대는 세력은 냉전수구고 없어져야 할 세력으로 이들도 또 다른 자기들은 뭐 메카시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고초를 당했다고 그러는데 지난 10년 동안 보면 오히려 보수 우파 진영, 애국 우파 자유민주 진영이 역메카시즘의 그 어떤 그 영향하에 일상적으로 놓여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고, 이것은 결국 망국적인 사회적 편가르기에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권력의 유착성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특정 뭐 참여 어쩌고저쩌고 NGO가 뭐 많은 정부에 진출한 것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실 겁니다. 특히 유석천 교수가 그런 연구를 해서 보고한 것으로 아십니다. 사실 왜곡과 선전선동성도 역시 이 문제 NGO들의 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우리의 그 부족한 어떤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인데 이거는 사실은 안보 협력이죠. 안보 협력, Security Cooperation입니다. 근데 이거를 외세 의존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미군의 주둔을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사에 반한 억압적이고 일방의 강정으로 표현하는. 그러나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맺고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외정책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은 아주 정당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들은 폄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미군의 주둔이 미군의 강점이고 또 앞에서 얘기한 것은 미제의 식민지라고 그러면 그들은 왜 일본에 대해서 독일에 대해서 왜 미제의 식민지라고 하지 않나요? 독일에도 말이죠. 단 하루도 1945년 5월 이후 단 하루도 미군이 나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7만 1000명에서 요새 숫자가 6만 뭐 4, 5천쯤 되는 것 같은데
독일에도 미군이 있습니다. 나토군의 이름으로. 그러면 독일도 미제 식민지라고 해야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45년 9월 2일 이후 하루도 미군이 나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4만 1,000명에서 3만 7,000명, 요즘 3만 뭐 4, 5,000명을 줄여놓은 것 같은데, 이라크 가고 뭐 이래요. 그것도 여기 미제 식민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미군이 강점하고 있다. 물론 미군이 없는 나라가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건 우리 안보 현실에 또 한반도 주변 상에 맞지 않는 것이죠. 현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자유민주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미군이 걸림돌이 되는가. 오히려 미군이 없어지면 북한의 사회주의 통일에는 아주 좋은 호재가 되겠죠. 또 메가더를 분단과 학살의 원흉인 전쟁 미치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이건 일방적이고 사실과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짧게 우리 반통일 세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좌파들이 이 제중한 용어고 널리 확산시키고 있고, 그래서 우파들은 또 보수 진영은 반통일 세력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동안에 뭐 수세적으로 대응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이 좌파들의 친북 좌익들의 용어혼란 전술이 아주 성공한 사례다 이거죠. 반통일 세력이라고 그들은 호칭하고 있지만, 저는 이 반인종 통일, 반연방주의 통일, 반사회주의 통일 세력이지, 이 반통일 세력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가? 통일을 원합니다. 자유민주 통일을 원하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하고, 또 일방적으로 연방적 통일을 홍하자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입장을 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통일 세력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을 상당히 왜곡하고 특정한 어떤 가치와 이념을 밑바탕으로 쓰는 의도적인 용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별로 잘 대응을 못했어요. 자유민주 진영에서 혹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냉전수구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 안보를 강조하면 냉전수구가, 냉전 이전에도 그렇고, 임시회란 시대도 그렇고, 냉전 시대도 그렇고, 탈냉전, 오늘날도 국가의 제1의 목표는 안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전쟁을 방지하는 안보, 두 번째는 경제 살리기고, 세 번째는 교육, 국민들을 이제 또 100년 되기로 교육을 잘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 어두운 그들에 있는 사회복, 그 사람들을 돌보기는 사회복지다. 안보가 첫째인데, 안보가 첫째가 아니라 통일이 첫째다. 국가가 해야 할 첫째 통일. 모든 걸 깽판 쳐도 남북관계가 잘 되면 된다. 이게 지난 정부의 수장이었던 분이 말을 해놓은 얘기인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통일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향할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그 가치의 혼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통일 세력이 아니라 우파죠. 참 통일 세력이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참 통일 세력이 이지 반통일 세력이라고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언론에 뭐 나간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은 헌법에 작년 촛불 시위 때 보면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면서 여기 촛불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청계천에도 가면요. 그런데 그거는 말이죠. 그 중에 거기에 나온 사람이 10만 명이 될지, 1만 명이 될지, 뭐 100만 명이 될지 그 숫자는 세하를 보지 않았지만 10만 명이 나와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니까, 내가 주권자니까 내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이거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5천만 개가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5천만 개다. 그래서 우리 10만 명의 주권자라는 10만 명의 주권의 목소리를 낸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이념적 통일적인 전체 국민에게 주권이고, 주권은 단일 불가분성이면 그걸 본질로 하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의 하나.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주권이 있고, 그들이 이 주권을 매번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의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겁니다. 대통령, 국회, 또 정부. 그 대의제도 대통령 선출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대의제를 통해서 우리 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책임 정치를 통해서 이 주기적인 선거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제도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정책을 정부가 편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의